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한국지리 해설의 이진웅입니다. 본격적인 문항 해설에 앞서서 오늘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총평을 보고 계신 친구들, 아마 시험을 보고 온 친구나 앞으로 시험을 볼 친구 두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이번 2022학년도 수능 한국지리 문항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어땠는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지 않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2021학년도 수능이 굉장히 쉬웠던 편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항들이 많았고요. 소위 고난도 문항이라고 불리는 문항들이 크게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학년도 수능은요, 전반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항들, 그리고 학생들을 조금 혼란스럽게 하는 문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도 문항들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조금 이따 살펴볼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고난도 문항 크게 봤을 때는 좀 이따 살펴볼 두 문항인데요. 7번과 12번 문항이 가장 고난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까다로운 선지들이나 자료 해석에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풀지 못할 정도의 문항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7번 기후문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긴 했었습니다. 까다로웠던 거 맞아요. 그러나 뭐 아주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손도 못 대고 답도 찾아가지 못할 정도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문항도 좀 풀 수는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어려웠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난 수능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고난도 문항들이 아주 어렵게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 높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7번, 12번에서 큰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많이 잡아먹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20번 문항까지 도달했을 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문항 때문이었는데요. 고난도 문항이 크게 두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문항입니다. 자, A와 B의 평균 기온 차이가 나왔는데요.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 기온보다 겨울 기온의 평균 차이가 더욱더 크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네 지역을 찾고요. 또 위도가 비슷한 두 지역들이 세트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하지만 지리적 위치가 다른 두 지역들을 비교하면서 가나 다라를 찾아갔었어야 하는 문항입니다. 게다가 선지들까지, 보기들까지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B평균 기온 차이보다 A평균 기온 차이가, 그러니까 네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B 시기보다 A 시기가 더 크기 때문에 A를 겨울 놓고 B를 여름에 놓은 다음에 답지를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강 수량 차이까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료에는 연강 수량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보기에는 연강 수량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어려웠던 문항은 바로 12번 문항이죠. 사실 1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알고 푼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고요. 정말 그야말로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해설 들어오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들어오는데요. 이 12번 문항의 정답이 1, 2, 3번으로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몇 번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맞춘 학생들 또한 정확하게 해법을 알고 풀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처음 보는 순간 이 문항은 대체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 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문항입니다. 저 또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도 이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했던 문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어려웠던 문항이었다. 그래서 이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정말로 등급을 가를 만한 두 개 문항이 7번, 12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7번, 12번은 정말 어려웠지만 또 쉽지 않았던 문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1번 문항이었습니다.
11번 문항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답지가 몇 개 어려웠던 선지가 있는데요. 특히 기억보기가 조금 어려웠었죠. 2000년에 4위부터 7위 도시에는 모두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다. 2000년에 그러니까 4, 5, 6, 7, 이 4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남의 분당 신도시와 고양의 일산 신도시는 많이 언급을 했고 많이 공부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천의 중동 신도시와 안양의 평촌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도 문항이었던 7번과 12번 문항 꽤나 어려웠고요. 그리고 11번까지 고난도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전반적으로 등급이 꽤나 많이 좀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했던 문항들 세 문항 살펴봤고요. 또 역시나 최근 들어서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지리, 특히나 지리 영역의 출제 기조는 역시 지도입니다. 지도와 같이 출제된 문항 역시 7문항이 출제되었고요. 역시나 지도학습이 너무나도 중요함이 이번 수능에서도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7문항 중에 일단 4문항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3번 문항이었죠. 아산의 위치를 찾아야 했던 문항인데요. 어렵지 않았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또한 쉬운 문항이었지만 정답률이 아주 막 높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9번 문항. 최근에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항이죠. 여러 권역들의 몇 개의 지역들 공통점을 비교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태백부터 철원, 원주, 그리고 평택, 안이어, 이천, 수원, 김포까지 여러 지역의 특징들을 알아야 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은 문항입니다. 다음 13번 문항. 자, 이 문항의 포인트는 여기였죠. 1, 2차. 혁신도시이면서 남강 유등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입니다. 어딘가요? 진주죠, 진주. 진주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한데요. B는 김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 김천과 진주 두 군데였는데 결국 요 남강 유등축제를 알고 있느냐를 물었던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2일차와 3일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번째 문항은 19번 문항인데요. 자, 두 지역씩 묶어놨죠. 자, 이번 수능에 15번 문항도 서울의 구를 이렇게 2개씩 묶어놨던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능에 하나의 기조, 하나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여기 태안이죠. 서산과 당진, 그리고 무주와 진안, 그리고 김해와 양산을 묶어놨었던 문항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지역들을 묶어 놓았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잘 알아야 풀 수 있었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는 역시 지도의 중요성은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이 정말 고난도로 출제되었다. 그리고 지도 문항이 역시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수능이 다시 모든 것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모두를 응원합니다. 수능을 본 친구들 또 입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대학을 입학하시거나 또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수능을 볼 친구들, 수능을 향한 그 거대한 발걸음을 이 수능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본 해설 강의에서 요 순문항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